봄은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가을은 결실의 계절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봄과 가을에 자리한 여름은 생장의 계절로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 생장의 계절은 무엇을 먹어요? 봄을 통해 꿈을 먹는 계절이라는 것이죠. 봄은 어린 시절, 여름은 청년의 시절. 어떠한 꿈을 먹는가? 그래서 여름은 기대와 만족의 계절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만이 꿈을 먹는 것이에요. 그 천기의 원소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꿈을 먹는 게 천기의 원소 인기일까요? 치기의 세포 인육일까요? 천기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멸, 치기의 세포 인육은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꿈을 먹지 못합니다. 기껏 자기가 타고난 DNA 그 힘으로 그 무리에 대빵으로서 앉아 있는 게 꿈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이 전부예요. 그들은 대빵의 삶. 하지만 인기가 꿈꾸는 삶의 차원은 내가 부여받은 그 능력치대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이 생각이 왜 생성될까요? 저마다 생각이 생성되기 때문에 꿈이 틀려요. 그럼 꿈을 먹고 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근본이 있기 때문에 꿈을 먹어요.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가 있냐면,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저승의 위계만큼의, 저승의 질서만큼의 이승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승에도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은 돌고 도는 환의 고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전마치한테 뭐 물어보면, 당신은 뭐 하면 좋겠다, 당신은 뭐 하면 좋겠다, 당신은 뭐 하면 좋겠다. 이러한 정깨가 점설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대의 기운과 함께 나가는 내 신장들의 기운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너의 본질적인 뿌리에 차온 천상에서 네가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성에서도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그게 꿈을 먹는 것이죠. 같은 뱃속에 태어나서도 꿈이 틀려요. 쌍둥이를 얘기를 해죠. 우리는 이 치기의 세포 인육은 비슷할지언정 천기의 원소 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쌍둥이들도 저마다의 꿈이 틀리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쌍둥이들은 그러면 본능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물어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육의 DNA가 같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인다고. 같이. 그게 본능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인기의 DNA는 같다 할지언정 저승에서 해왔던, 또 주관해 왔던 그 일을,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그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한 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게 뿌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게 어디서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마천눈적인 삶을 살아가. 왜? 윤회를 통해 인간은 돌고 돌아가면서 진화 발전을 이루어 왔느냐. 동물은 왜 진화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머물러 멈춰 있느냐. 물론 동물도 육생계, 심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가 활동하기 편한 쪽으로 아주 더디게 진화합니다.
그 다인이 나타낸 종의 이론인 것이지. 하지만 인간은 이 육보다는 인기의 진화가 너무 빨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인기가 진화한 만큼의 인기에 반해서 인육도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운동선수에 걸맞게 체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과학자는 과학자에 맞게, 정신적 지도자는 지도자에 맞게 전부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틀려서는 무라일체, 무의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은 저승에서 살아온 너의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고자 꾸는 것이고, 또 올랐다 하면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한 삶은 진행되는 것이라. 그게 진화발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화발전, 우리는 쉼없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은 지수화풍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인기는 계속 삶으로서 살아온 모든 에너지가 주먹만한 아주 투명하고 수명한 것, 잡혀도 잡히지 않고 있어도 있지 않으나 있는 그것에 모든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사불멸이라. 그래서 진화발전이 빠른 것이죠. 그 인기에 걸맞게 이 인기가 갖고 있고 인기 안에 쌓여져 있는 그 에너지만큼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해 인육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는 이 논리는 내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줄 것이라. 무라일체, 조화와 균형을 이뤄나갈 때 나는 나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사고 누가 정인지는 모릅니다. 상대방이 얘기한, 쉽게 얘기해서 나는 티 없지 말고 깨끗하기 때문에 아둔해. 아둔하기 때문에 약사 빠른 너한테 나는 항상 당하고만 살아. 그러면 당하고 사는 이가 사일까요? 정일까요? 그러한 행위를 해대는 이가 사일까요? 정일까요? 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삶은 너의 에너지, 인기는 정의 기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쳐요. 또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렇지 않게끔 하는데, 이 공부자가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면서 어느 날인가 이 공부가 웬만큼 완성이 되면 아시어 찾아오는 내 앞에 인연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서만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게 과연 돈벌이의 수단일까? 내가 능력만큼의 공부를 배워갖고 나의 모든 에너지를 취하고자, 충전하고자 찾아오는 인연이 있어. 그 인연을 가리켜야 하는 것이지. 그 인연은 가리킬 때가 선수는 아니고, 또 그 인연은 그러한 에너지를 먹을 때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돈벌이의 수단인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나는 돈벌이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러한 돈벌이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떻게 인연을 만나? 어떻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줄까?
나는 유권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대에게 에너지를 충전시켜 주는 만큼의 그대가 갖고 있는 육색량을 나한테 줄 때 나는 이것을 먹고 육을 건사시켜 그대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선순환의 개념인 것이죠. 공부 잘못하면 나는 공부를 했는데도 돈벌이에 너무 미쳐 있어갖고 이 돈벌이를 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걸라. 나 돈벌이 안 하면 뭐 할래? 돈벌이에 관념은 놉시다. 아쉬워 찾아오는 인연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래? 가르치는 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했기 때문에 그 충전한 만큼의 고마움을 표시해. 나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 정신량을 줬다면 활동의 주체인 너는 물질적인 그 육성량을 나한테 주는 것이죠. 물질과 비물질이 오가는 게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 사이에 있어요. 문제는 돈에 얽매이지 말고 가르쳐라. 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가르침을 나는 배워야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공부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야. 그대가 왜 에너지를 충전해? 그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대가 그대 앞에 있는 거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 돈에 빠질래? 아니. 가르침에 빠질래? 아니. 두 개 다 욕심이라고 하겠지만 이 욕심도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일련의 방향이라 내가 채웠다면 줘야 하는 것이고 또 받았으면 감사함으로 주는 육색량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를 않으면 그러한 조건이 부여되지 않으면 만남은 성사되지 않고 교육은 성사되지 않아요. 아쉬운 이와 이로우니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정신량과 육색량, 물질과 비물질의 차원. 이게 조화와 균형, 사와 정의 차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질은 사, 비물질은 정. 비물질만으로 이 삼라만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질만으로 삼라만상에서 살아간다면 너는 육생계에서 낙에 지켜 일대 36년을 살아가지 못해. 왜? 근본의 뿌리, 네가 어떻게 해서 몸통이 났고 몸통에서 가지가 나와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차원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련의 행위라. 때가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취하고자 찾아오는 인연이 있다. 그 인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나는 지금 여기에서 아쉬움, 너의 아쉬움, 너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와 만족의 계절로 자리하는 이유, 희망의 부푼 꿈이라는 얘기죠. 가을의 수확의 결실, 맺은 이 결실을 어떻게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개념을 이루어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누구보다 변화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기대와 만족으로서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면 부부는 부부로서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의 관계가 멈춰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 것이에요. 천부경에 만악만내 용면부동번이라 내가 가정에서 사회를 골만번 오간다 하더라도 내 육생의 삶에서 인생의 그 삶으로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면 나의 삶은 용면부동번이라 금요한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대의 삶이 초췌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혁신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고 혁신은 운용의 주체를 통해 활동의 주체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 운용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로서 그 행위를 다하는 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을 때
활동의 주체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부부지간의 관계일 수도 있으며 제자와 스승의 관계일 수도 있고 국가와 만백성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승과 저승의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배운 만큼 그 쓰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이죠. 내가 궁지에 몰리는 만큼 분별이 어리석어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봄은 시작이요.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 여름은 기대와 만족의 계절로 자리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아는 게 힘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지 내 앞에 인연을 통해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순환할 때 너희 삶도 순환되는 것이라. 이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폼, 가다가 있는 것이고 폼이 있기 때문에 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감학의 차원이라 사화정의 차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고맙습니다.